안녕하십니까.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논의가 많죠. 찬반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데 뭐냐면은 뉴스에서 나오는 타이틀인데요. 전 국민의 83%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찬성을 한다는 걸 보고는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데 그 정도의 지금 의식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좀 깨우칠 수만 있다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제 후배들한테 그나마 괜찮은 의료 환경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일단 팩트를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절대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가 하듯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들은요, 나중에 10년, 20년 후에 여러분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겁니다. 일단은 그거는 팩트인데요.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걸 찬성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들어보면은 뭐 TV 뉴스나 이런 데서 뭐 응급실 뺑뺑이, 소아과 뭐 오픈런 이런 얘기 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까 마치 이게 안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잖아요. 그리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. 근데 그게 틀렸거든요. 그럼 요것만 들어보시면 왜 틀렸는지 알게 될 건데요. 첫 번째가 해마다 소아과 전문의는 배출이 됩니다. 지금도 배출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소아과 전문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10년 전에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해야 될 그 소아 인원은 인구수는 점점 줄고 있어요. 그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. 의사는 늘고 있고 진료해야 될 환자 수는 줄고 있는데 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?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적으로만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? 알아봤더니 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과 병원을 세웠어요. 그러면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이 운영을 할 때 내가 손해보면서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소아과 원장님들이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통계상으로는 거의 30%에 육박하는 소아과 전문의사님들이 병원을 폐업을 했어요. 그럼 잘 돌아가는 병원을 왜 폐업할까요? 안 돌아가니까 폐업하죠.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하는 게 손해라는 거예요. 소아과 의사들이 동네에서 병원을 하면서 소아 환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안 만들어 놓고는 무조건 소아과 환자가 지금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를 늘린다? 그렇다면 지금 의대를 늘리면은 그 의대가 늘어난 그 의사들이 나중에 소아과를 선택할까요?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.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북한 같으면 하겠죠. 너 소아과 해야 하면 해야 되니까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. 내가 공부해서 들어가서 내 돈 내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내 병원을 세우는 거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선배들이 30%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나도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서 내가 이기겠지.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을까요, 과연? 정이 떨어지겠죠. 이런 시스템에서는 난 일 못하겠다 하겠죠. 그걸 욕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결국에는 이해를 해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율을 제가 소아과만 드렸지 이거 말고도 지금 심각해요. 수술을 해야 되는 메이저 서전과들도 다 해당됩니다. 흉부외과부터 시작해서 일반외과는 더 심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맹경 수술하는 것도 쉽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의사들이 그러면 자꾸 이런 기피과들을 안 가려고 하냐? 만약에 수가적인 모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평범하게 보는 진료 환자로도 충분히 병원이 운영될 수만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? 다 하죠. 이미 개원하고 있는 다른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대 정원하는 게 크게 타격이 없을 수 있어요. 저만 해도 지금 제 나이에서 지금 들어가는 의대 학생들이 나중에 전문의가 돼서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을 하기까지 제가 의료 현장에 있을까요? 저는 없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할 인원이 더 많아지면은 저희들한테 이득일까요? 손해일까요? 당연히 이득이죠. 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갈 곳이 없으니까 의사들 데려다 쓸 때 적은 봉급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, 병원 운영에는. 근데 선배 의사로서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. 저희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는데 근데도 이걸 반대하면은 댓글로 막 밥그릇 싸움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얼마나 천박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해를 못 하세요, 일반인들이.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로 지금의 의료 서비스 받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
대단한 서비스 받는 거예요. 왜냐? 다른 나라랑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OECD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나라의 의료보험료가 지금 여러분이 내는 그 정도 내고서 지금 이런 서비스를 받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. 아무 데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외국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친척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100% 공감하실 거예요. 전문의 얼굴 보는 거가 얼마나 힘들고 그 전문의 얼굴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도 얼마나 긴지, 그리고 한번 예약하는 데는 우리는 전화로 한번 예약하면 끝나잖아요. 돈 들 게 하나도 없지만 전화를 해서 예약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요. 비용을 내야지 예약을 잡아주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보통이 뭐 최소가 100불 이상이죠. 그러니까 12만 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엑스레이 한 장 찍어도 100불 이상이 기본으로 나와요. 근데 여러분들은 몇천 원이면 엑스레이 찍잖아요.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데,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고 인구 밀도부터 시작해서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는 그 시간대도 다 다른데 똑같이 숫자만 갖고서 OECD 평균의 의료인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우리 늘려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얘기입니까? 통계도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분의 말 들어보면은 정말 우스운 거예요. 근데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하죠.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.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, 의사들도. 결국에는 시스템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 줘야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시스템을 잡을 수 있죠. 돈이 없는데 뭘로 잡아요, 시스템을? 못 잡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데리고 와야 될 거예요, 아마. 서전이 없어지니까요. 답이 없잖아요. 어디서 구해요? 그냥 뽑는다고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 수술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도 한 15년, 20년이 필요합니다. 그럼 지금이라도 열심히 그거를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향후 10년, 15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 사회가 살아가는 시스템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의사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. 결국에는 지금 시스템에서 못 견디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급여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진 거죠, 이 사회가. 근데 이걸 이용하면 또 마치 의료보험은 안 하고 의료 비급여만 하고 있다라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. 그 말이 안 되는 게, 그러면 다 같이 의료보험 영역에서만 살아서는 병원이 절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시스템에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그건 맞냐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렇게 이해를 안 하죠. 그렇게는 안 되니까. 어느 시스템에서 어디가 고장이 나고 안 돌아가는지를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서 정부와 의료계와 또는 시민단체 중에서 대표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바른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, 또 국민의 의식 수준이 뭐가 잘못됐으면 이걸 정부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계몽을 해야죠. 뭐가 잘못됐으니까 당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, 이렇게 설명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,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돈을 더 내는 정책을 썼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아무도 싫어하죠. 돈을 주겠다고 막 포퓰리즘식으로 돈을 뿌려대면은 막 좋아서 도장을 찍을지 몰라도, 당신은 의료보험료가 지금 턱도 없이 낮으니까 지금 이거를 시스템을 제대로 계몽해야 되니까 지금 의료보험료에서 2배, 3배 더 내세요,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표를 찍어주겠어요?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회를 만드는 건데,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 사회는 여러분들한테는 다 무조건 손해가 될 거예요. 답이 없는 손해. 제대로 이해가 되셨을지 좀 걱정은 되지만, 어떻게든지 제 후배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의료, 자기가 치료하고 싶은 그 치료를 마음껏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지금으로서는 암담한 현실뿐인 것 같아요. 나와도 개원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도 많이 없고요. 한번 증원한 의대 정원을 또 줄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. 정책을 필 때는 쉽게 변동을 막 주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안 주는 이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논의 없이 진행되는 거는 정말로 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고요. 그리고 아무리 대표를 잘 뽑아놔도 실무진에서의 머리가 안 돌아가면 답이 없어요. 대통령이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머리에 두고 하겠습니까? 밑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겠죠. 그러니까 옛날 똑같죠. 임금이 제대로 서도 밑에 있는 신하들이 간신배가 많으면은 뭐 임금이 맨날 듣는 게, 아니 간신배 귀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는데 제대로 보이겠습니까? 안 보이죠. 보나마나.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운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여기서 제 소임은 마치고요. 이제 다음엔 또 다시 기능의학자로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지, 그거에 대해서
이야기하는 기능의학 의사로 남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